경금은 십간 중에서 일곱 번째로 음기의 두 번째이며 결실로 전환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경금일간은 매사에 과단성이 있으며 용기와 지능적인 면이 있습니다. 경금일간은 업무 추진의 실행력이 강하고 예민하며 냉철한 판단력과 수완이 있고 말도 잘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경금은 지용을 갖춘 사내 대장부로서 군대의 별을 단 장군에 비할 만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팔자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성공의 씨앗을 갖고 있습니다. 대운이 바뀌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적천수의 천간론에 대한 저자의 시각에 저의 생각을 더해서 일간 경금의 독특한 성격과 직업을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면서 연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경금 일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천간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고 경금에 대한 오행과의 관계, 경금 일간의 독특한 성격과 경금 일간의 직업 이야기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주의 천간이란 하늘의 기운으로서 목화, 토, 금수, 오행을 음양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천간을 10가지로 구분하는데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로 구분합니다. 천간을 오행으로 설명하면 목은 갑을이 되고 화는 병정이 되고 토는 무기가 되고 금은 경신이 되며 수는 임계가 됩니다. 계절로 말씀드리면 갑을목은 봄이 되고 병정화는 뜨거우니 여름이 되고 무기토는 장하 늦여름이 되고 경신금은 결실의 계절이니 가을이 되고 임계수는 차가우니 겨울이 됩니다. 이 천간 10개 중 경은 7번째가 됩니다. 음기에서는 2번째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7번째지만 천간 기토에서 인수받은 경금은 천간 음기의 2번째 역할이며 다음 음기의 신금 종자에게 인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간 경금에 대하여 성격과 직업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경금 일간의 성격과 직업은 사주의 격국 용신, 음양오행의 생극재화에 따른 관계론적 해석, 형충 파해, 십이운성, 끌어옴의 법칙, 신살 등을 적용해야 정확한 판단이 됩니다. 단순히 일간과 월주만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은 다소 오류가 있고 대강의 뜻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은 월주의 오행을 비교하여 설명드립니다. 아래 사항은 참고사항으로 경금 일간이 월주에 목화토금수 중 다른 오행을 만났을 때의 내용을 공감하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경금 일간이 다음과 같은 오행을 만났을 때 성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금 일간이 만나는 오행은 월주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월령은 사주 전체의 에너지가 모인 곳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인생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경금 일간에 대하여 우선 간단히 오행을 적용하여 단식 판단으로 구분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개괄적인 단식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설명하는 내용은 여러분의 학식 의견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고 공감하시면서 시청하겠습니다. 자, 그럼 칠판을 살펴보시면 사주 팔자는 천간지지로 총 8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기둥의 8자입니다. 천간은 사회적인 것이고 지지는 땅바닥이고 육체적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과 환경 그리고 가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연간은 국가자리를 얘기하고 사회적으로 국가자리며 어려서 이상을 꿈꾸는 자리입니다. 연지는 고향이 되고 유전인자가 됩니다.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전인자가 된다 그 뜻입니다. 월간은 세상 살아가는 나침판이 되고 사회적으로 어떤 욕망에 해당합니다. 월지는 타고난 본능이며 인생 방향입니다. 월지가 월령으로 타 간지에 비해서 에너지가 강한 곳이기 때문에 인생 방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일간은 나 자신이며 주체가 됩니다. 일지는 나의 아래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배우자 자리며 나의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건강도 일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시간은 결과물이 되고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시지는 인생의 미래가 되고 자손이 됩니다. 자손이 인생의 미래가 된다 그 뜻을 설명하는 겁니다. 경금 일간과 오행의 비교는 목화토금수의
대입으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경금일간이 첫 번째 목을 만난다면 십성으로는 재성에 해당합니다. 그럼 십성이 무슨 뜻인가 잠깐 설명드리면 일간과 같은 오행의 비견겁재, 즉 일간의 힘을 설기시키는 식신상관, 일간을 극제하는 관살, 즉 정관편관, 일간이 상대 오행을 극제하는 재성, 즉 정제 편제를 말하고, 일간을 도와주는 인성, 즉 편인, 정인과 편인을 말합니다. 이 십성은 사주 일간을 중심으로 사주팔자 나머지 일곱 자와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 명칭을 음양오행의 생극재화에 따른 관계론적 해석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간단하고 단식 판단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주에 재물복이 있네 없네, 사주에 식신이 있어서 식복이 있네 없네, 사주에 관성이 있어서 직업으로 성공하겠네, 직업이 없네 있네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십성이라고도 합니다. 또 십성은 사주 해석의 꽃으로 중요하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즉 음양오행의 생극재화에 따른 관계의 명칭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주 해석은 십성으로만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음양오행의 생극재화로 격국 용신을 정하고 십이운성, 신살 등을 응용하고 해석해야 되는데, 십성으로만 사주를 설명하는 것은 단식 판단으로 여러 가지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금일간이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금일간이 목을 만나면 재성에 해당합니다. 재성은 정제와 편제를 말합니다. 정제는 고정 월급이고 편제는 증권, 자산의 증가, 이런 식으로 큰 치우칠 편자를 써서 치우치게 들어온다, 그 뜻입니다. 즉 재물에 대한 욕구와 욕망이 강하고 집념이 아주 강합니다. 언젠가는 재물로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그러나 경금이 목을 만나면 자신이 힘을 설계하여 약한 법, 이때는 자신의 우군에 해당하는 같은 편인 금이 있거나 경금일간을 도와주는 무토 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금일간이 무토가 필요한 것은 무토가 자신을 생조해서 강하게 되는 것도 있는데, 경금 풋가위를 조성하려면 양지 바른 넓은 무토 편인이 필요하고 태양을 상징하는 병화 편관도 필요하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금일간은 간목의 기를 금극목으로 아주 말살시켜버리고 대신 을목은 정제로서 을경합을 하며 성장시킵니다. 을목에서 꽃 피는 것을 병화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을목이 너무 또 많으면 꽃이 적은 법입니다. 경금이 목을 만났을 때 을목 재성이 좋다 하여 너무 많으면 을목끼리 얽히고 설키어 병화를 만들 수도 생할 수도 없습니다. 즉 너무 많으면 과유불급으로 상대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극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과유불급은 탁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단 경금일간이 사주에 6개나 7개가 목으로 된다면 이때는 이제 세력이 없기 때문에 종제격으로 그 의미는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이때는 특수격으로 경금일간이 본성을 버리고 세력에 따라 목을 주체로 삼아 운세를 파악하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결혼으로 비유한다면 남성의 경우 목은 재성이 되고 처가가 되는데, 처갓집의 세력에 강하면 대릴사이가 되어 자신이 정체성을 버리고 처가의 관습과 생활에 따라야 아무 탈이 없다는 의미도 됩니다. 여성의 경우는 재성이 시어머니가 되는데 시댁의 관습에 따른 생활이 편안하다는 의미도 됩니다. 비유하자면 아기에게 우유를 먹일 때 과속으로 먹인다든지 너무 많이 먹이면 탈이 나는 법과 같은 이치도 됩니다. 경금이 목을 만나면 경금이 목 지역에서 절지가 되니 사주에 경금과 같은 비견겁제가 있어야 자신이 힘을 얻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경금이 목을 만나면 하늘에서 내리는 개수를 원하고 그 개수는 성장하는 을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을목이 꽃을 피우게 되는 병화 편관을 바라게 됩니다. 경금이 목을 만날 때 사주에서 목을 성장시킨다고 지지의 수가 또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
이것도 기피하게 됩니다. 경금은 풋과일에 해당하는데 그 풋과일은 태양 병화에 의하여 성숙되는데 지지로 수가 많으면 냉기를 조성하여 설이 맞은 풋과일에 해당하고 과일 상자 밑바닥에 얼음을 깔아 놓는 현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경금이 화를 만날 때의 설명입니다. 경금이 화를 만나면 관살이 되는데 정관평관이 된다 뜻입니다. 경금은 평관에 해당하는 병화를 더욱 반기게 됩니다. 병화는 태양으로서 경금 풋과일을 자연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병화는 태양으로서 열기로 인한 습도 즉 개수를 발생시켜 경금 열매의 영양분을 제공하는 을목을 성장시키는 결과가 되어 좋은 작용을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경금의 병화는 평관 살성이라 나쁘고 개수는 상관이라 나쁘다는 단편적인 십성 해석은 조심해야 합니다. 경금이 화를 만날 때는 반드시 사주에 수가 있어야 합니다. 즉 화의 상대성이 수가 있어야 그 화가 제 노릇을 하게 됩니다. 화가 수에 통제받지 아니하면 통제받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금이 화를 만났는데 수가 없으면 땅바닥은 열기로 사막과 같이 되어 풋과일에 해당하는 경금은 낙과가 많은 법, 계속 수운이 오지 않는다면 올바른 열매가 맺지 못하니 고생만 하고 결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재물복이 없어지고 사업을 실패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경금이 화를 만나면 가장 소중한 것은 을목과 개수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을목이 개수에 의하여 성장하고 그 을목은 경금 풋과일이 성장하도록 영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왜? 정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입니다. 그러나 지지의 자수는 기피합니다. 그 이유는 자수는 차가운 냉기로서 한여름에 우박이 떨어져서 낙과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직업의식이 없어지고 자신이 생각에 사로잡혀 타인의 간섭을 절대 싫어하고 직장생활도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분은 자기 전문 자영업자라든지 자격증을 가지고 출발하면 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금이 화를 만날 때 을목과 무토가 없으면 한여름에 혼자 땀 흘리면서 일하고 한가한 상태에서 졸음과 싸우고 하품의 세월을 보내게도 됩니다. 재성이 없으니 그렇다 그거입니다. 그 이유는 경금 과일이 을목의 영양 공급이 없고 넓은 대지의 무토가 없다면 그 농사는 풍년되기 어렵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무토는 나무를 감싸 안아 태양의 열기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무토는 태양의 열기로 만들어진 개수를 무토가 습기로 머금고 나서 을목나무를 키우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중간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토를 중형이라 하고 중간 매개체의 역할의 능력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결론적으로 경금일간이 화를 만날 때 사주의 을목, 무토, 개수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하는 일의 완성도가 높아지며 모든 일의 성공의 발판을 삼게 됩니다. 즉 조건이 완성되어 본인이 노력하면 그 성과는 목표를 이룬다는 의미가 됩니다. 경금일간이 화를 만날 때 어떤 오행과 간지가 필요한지를 파악한 이후에 격고 용신을 파악하고 그 다음 형충파해, 시비운성, 신살 등을 적용해야 사주의 전체적인 상황과 사주 주인공이 인생 방향이 설정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자연 변화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힌트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금이 토를 만날 때입니다. 경금이 토를 만나면 인성 즉 정인과 편인이 됩니다. 경금이 토를 만나면 글 공부를 좋아하고 연구하는 일을 즐겨합니다. 왜? 인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금이 토를 만나면 관살의 피해를 인도하여 자신에게로 상생케 하여 어려운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경금이 토를 만나면 재물을 지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토는 인성으로 문서가 되는데 계속 유지하려는 성격입니다. 그 이유는 목이 재성이 되는데 그 나무가 을목나무가 흙에 뿌리 내리니 잘 옮겨지지 않는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재산을 보호하는 성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인성을. 경금이 토를 만나면 사주에 토가 중첩되지 않아야 합니다. 토가 너무 많으면 수가 고갈되어 나무를 성장시킬 수 없으니 수가 있어야 터전에 해당하는 토가 건강하게 됩니다. 즉
재물의 성취에 애로사항이 많아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경금이 토를 만나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성실성이 있습니다. 경금이 토를 만나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체성을 갖고 좀 더 노력하고 성공하고 싶은 명예심도 강합니다. 경금이 토를 만나면 생각과 감정 에너지가 항상 안정되어 스트레스가 적고 건강합니다. 경금이 토를 만나면 인성으로 인한 집안 어른을 공경하고 예의가 바른 자세로 사회에서는 인격자로 존중받습니다. 경금이 토를 만나면 라이센스, 전문 자격증, 8대 전문직 등의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경금이 토를 만나면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에 익숙하게 자랍니다. 그 이유는 경금이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경금이 상하는 법인데 그 수를 토가 막아주어 결국은 보호받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은 경금이 또 금을 만날 때입니다. 경금이 금을 만나면 같은 금인이 동료, 친구, 형제, 주위 사람이 됩니다. 즉 비견겁제가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십성으로 경금은 풋과일에 해당하는데 한 나무에 열매가 많으면 결실이 적은 법, 서로 경쟁하고 다투게 된다는 의미도 됩니다. 경금이 금을 만나면 자존심이 강하고 매사에 적극적이며 결단력이 대단합니다. 경금이 금을 만나면 사주에 수가 있으면 숙살직권이 직업에 진출합니다. 그 의미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의사, 판사, 검사, 군인 등에 진출합니다. 경금일간이 금을 만나면 친구를 좋아하고 여러 사람과 어울려 단체 행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군인 출신도 많고 운동선수도 많습니다. 경금일간이 금을 만나고 화가 있으면 금을 녹여서 새로운 작품으로 가공하는 것이니 금속 가공업 등에서 성공도 합니다. 경금일간이 금을 만나면 사주의 병화 평간과 을목정제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금일간이 금을 만나면 비견으로 사회의 권리를 비견에게 빼앗길 수 있으니 억울한 감정이 많고 항상 사회에서는 경쟁에 노출됩니다. 경금일간이 금을 만나면 사주의 병화 태양과 을목, 나무와 하늘에서 내리는 개수와 넓은 땅에 해당하는 무토가 있으면 아주 대기란 사주가 되어 인생을 보람있게 보낼 것입니다. 이 말은 경금일간이 금을 만나면 의지가 되고 의리가 있으며 병화 평간을 만나면 을목 재성을 키우는 역할이 되고 개수를 만나면 을목을 성장시키는 역할이 되며 무토는 을목 나무가 뿌리 내리도록 터전뜩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니 이러한 조건이 사주가 된다면 격국이고 용신이고 말할 것 없이 어느 대운이 와도 평화롭고 자신이 추구하는 멋진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결국은 풍파 없이 평화롭게 인생을 잘 보낸다 그 뜻입니다. 오행을 다 구비했다 그 뜻입니다. 다음은 경금이 수를 만날 때입니다. 경금이 수를 만나면 식신상관이 됩니다. 경금은 수 중에서도 개수즉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좋아합니다. 경금일간은 과일로서 그 과일에 영양을 공급하는 을목을 성장시키는 개수를 좋아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십성의 상관으로 해석해서 나쁘다고 판단하면 단식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금이 수를 만나면 자신은 언제나 양보하고 주위 사람에게 그 공을 세우도록 하는 인격자입니다. 경금이 수를 만나면 경금일간이 수를 만나면 반드시 사주에 병화가 있어야 태양으로서 경금 과일을 성숙하게 할 것입니다. 오제 즉 물상으로 비유한다면 경금쇠를 병화로 녹여서 새로운 상품으로 만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경금일간이 수를 만나면 지혜롭고 청명하며 예의가 바르고 눈치가 빠릅니다. 그 이유는 식신상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금일간이 수를 만나면 지혜롭고 좋으나 지지에는 해자축이 있으면 과일 상자 아래 얼음이 있는 격으로 매사에 상처 있고 실패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병화와 무토가 있어서 수화를 조절하고 무토가 많은 수의 제방 노릇을 한다면 사주가 유정하게 됩니다. 유정하다는 것은 소원성취하고 평화롭다는 뜻입니다. 경금일간이 수를 만났을 때 사주에 병화와 무토가 없다면 병치레와 형액을 조심하여야 하고 절대 일찍 혼인하지도 말고 구멍가게라도 하지 말며 직장생활에 충실하게 살아가면 풍파가 없이 지혜롭게 인생을 보냅니다. 즉 수화기제를 이루지 못한다면 소원성취가 어렵다는 의미가 됩니다. 병화와 무토가 없다는 것은 을목재성을 성장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월지가 수에 해당하면 우선적으로 사주에 병화가 있고
모토가 있는지를 빨리 파악해야 이 사주의 인생 방향을 가늠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즉 격국 용신을 판단하기 이전에 경금이 살아가는 그 도구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 농사를 지으려면 논밭이 있어야 하고 씨앗이 있어야 하고 하며 농기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남에게 빌려 쓰고 그 농사는 성과가 적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농사가 풍년이고 흉년이고 따지는 것은 격국용신인데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주에서 일간 주인공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나서 풍년으로 결실을 예상하든가 흉년이 돼서 농사를 망칠 것인가는 나중의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힌트 드렸습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경금이 수를 만나면 우선 전문직에 진출하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수는 식신상관이 되어 능력이 있는데 천간으로 개수가 출현하면 고부가가치 상관성으로 창의성과 지구력으로 직업으로 크게 성공합니다. 이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되고 병화의 열기에 의한 습도가 개수가 돼서 나무가 과일을 성숙하게 하는 촉매제가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경금은 개수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경금 일간과 오행, 목화, 토금수의 관계성에 대해서 대강으로 판단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경금 일간이 독특한 성격과 직업을 함께 공감하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학문 연구에 따라 다소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경금 일간이 독특한 성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경금 일간은 물상으로 비유하면 하늘에선 별이라고 하고 땅에서는 나무에 달려있는 풋과일에도 해당합니다. 경금 일간은 화기에 단련된 금속에 해당하고 식물에서는 먹는 감에 비유하며 동물에서는 종달새를 비유합니다. 경금 일간은 인체에서는 단단한 굳은 뼈를 말하고 얼굴에서는 뼈에 꽂힌 치아를 말하기도 합니다. 경금 일간은 트럭, 자동차를 상징하니 역마살 기운도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활동성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외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금은 양간이기 때문이고 활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MBTI E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경금 일간은 과묵하고 가단성이 있으며 용기와 지능적인 면이 있습니다. 경금 일간은 의리를 중요하게 여기며 한번 결정한 것은 번복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아주 질색이다 그 뜻입니다. 경금 일간은 외향성의 기질로 사람을 좋아하고 어울리면서 소통하기를 좋아합니다. 경금 일간은 명예를 중요시하면서 다소 독선적인 기질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금 일간은 냉철하면서도 권위적인 면이 있고 항상 규칙과 규범을 생활화합니다. 규칙과 규범을 생활화하게 되면 냉철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 뜻입니다. 경금 일간은 고집스럽고 자신을 잘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경금 일간은 섬세하고 예민하며 정리정돈을 잘하고 마무리를 잘합니다. 경금 일간은 긴장감이 있으며 다소 공격적이고 냉소적이며 비판적 성향도 다소 있습니다. 경금 일간은 항상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며 결단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우두머리 책임자 하면은 그 일의 성과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경금 일간이 병화가 있으면 사회에서 우두머리격으로 1인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성취되기도 합니다. 경금 일간의 일생의 세계 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금에 대한 일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금 일간은 음력 11월 좌월에 죽고 사하고 음력 12월 축월에 묘지에 들어가서 완전히 해체돼서 인연이 끝납니다. 경금 일간은 정월달 인월 목기가 처음 시작하는 시절에 절지가 되어 새롭게 잉태가 되기를 허공에서 기다리는 현상이 됩니다. 이 시기를 꿈을 많이 꾸는 현상이 됩니다. 경금 일간이 인목이 있어도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즉 공상과 생각이 많은 시기입니다. 경금 일간은 음력 2월달 묘월에 드디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입퇴하게 됩니다. 경금 일간은 음력 3월달 진월에 보호받는 양지가 되어 출생하려고 스탠바이를 완료한 상태가 됩니다. 경금 일간은 묘월과 진월에는 꿈을 꾸는 시절입니다. 보호 속에서. 경금 일간이 음력 4월이 되면 드디어 세상 밖으로 출발하는 시기가 됩니다. 음력 4월에 출발하는 원동력은 을목 가지나무와 병화의 태양의 열기와 이 열기에 의한 습도, 개수와
무토의 넓은 땅이 갖추어지게 됨으로써 장생으로 출발하는데 그 출발점은 병화의 걸록에 해당하는 꽃 속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과일이 되지는 못하고 풋과일의 형태가 시작되려고 꽃이 수정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음력 5월에는 목욕지로서 풋과일이 형성되려면 수정하고 나는 꽃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꽃이 떨어지고 목욕하고 새롭게 풋과일로 훈련받으면서 하루하루 을목의 보호 속에 성장해 갑니다. 을목은 재상이 되고 아버지도 되고 부모도 된다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경금이 음력 6월, 2월에는 관대지로서 풋과일이 과일 상품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신이 과일이라는 작품을 완료하고 다음 달을 기다리게 됩니다. 즉 상품을 다 만들어 놓고 시장에 내다 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경금이 음력 7월 달에는 신월이 되는데 이때 걸록이 되어 자신이 당당하게 풋과일로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즉 경금이 사주에 경금이 있으면 신금이 만약에 있으면 걸록으로 세상에서 인정받는 능력을 소유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경금은 지지의 비견이 있으면 상당한 능력자로 건강하고 즉 질 좋은 상품으로 평가받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경금이 음력 8월 6월이 되면 제왕으로 본인이 완숙되고 성숙된 것으로서 차차 신금 종자로 인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왕이 되었으니 다음 단계인 종자로서 변화하고 다음 단계의 노련한 술토 즉 음력 9월에 저장하고 자신은 목적 달성을 다하고 신금 종자가 다음 목기로 환생하기 위하여 자신이 희생하는 것으로 후손에게 모든 것을 상속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경금은 봄철에 환생하여 인생을 출발을 준비하고 여름철에 세상 밖으로 출현하여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여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고 가을철에 완성되어 겨울철에는 휴식 공간이 됩니다. 즉 여름철에 자신이 성장하는 발판을 세웠다는 의미가 되며 금속 같은 경우 비교한다면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금은 용광로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주에 화가 많은 것을 원치 않습니다. 경금의 일생에는 경금과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을목과 개수, 병화, 무토, 땅이 있으면 기본을 갖추고 살아가는데 주변 환경이 장마가 지고 이렇게 조건이 되면 주변 환경이 만약에 장마가 지고 태풍이 들어도 즉 과일은 과일철이 되면 가을철이 되면 풍년이 들어 모든 이에게 필요한 먹을거리를 제공하여 보람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은 경금일간의 직업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금일간은 결단성과 추진력이 강하여 법을 다루는 법관, 검사, 수사관, 군인, 경찰에 진출이 많고 사주에 목이 있으면 금융, 경제, 경영 등에 진출합니다. 금융감독원, 은행, 증권사 등에 진출한다 그 뜻입니다. 경금일간이 화와 목이 만약에 있다면 병화와 을목이 있으면 전기, 전자, 통신, 의학, 제약회사, 금속 가공업, 자동차 제조업, 음향기기, 유튜브 활동, 생명공학과, 교육사업 등에 진출하여 크게 성공합니다. 경금일간이 사주에 간목이 있으면 칼에 칼자루가 있으니 숙살직권 직업에 진출하여 중요한 결재권자, 의사, 법관, 검사, 수사관 등의 활동하고 생업 활동으로는 정육점, 횟집 등 칼을 사용하는 직업에 진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기도 합니다. 경금에 을목이 있으면 을목은 목재가 되니 건설, 자재, 건축 분야에도 종사하기도 합니다. 경금 일간이 을목은 의류가 되니 근무복으로도 평가합니다. 그래서 을과 경이 합을 하니 제복 입은 경찰관, 소방관, 간호사 등에 진출한다고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직업에 경금이 화가 많으면 을목이 타는 법으로 사업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직장 생활이 좋다 그 뜻입니다. 경금 일간이 사주에 흰금이 있으면 겁재라고 나쁜 것이 아니고 주위 아랫사람으로 경금 일간이 경쟁에서 이긴다는 뜻이 됩니다. 경금 일간이 사주에 신금 있다고 겁재라 재물을 탕진하게 되니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옆에 신금은 부하 사람이나 주위 사람이 되니 그 신금이 신금한테 도움받는 뜻입니다. 무조건 겁재라고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금은 병화를 합으로 끌어와서 그 신금이 직업에 해당하는 병화 관성을 선물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경금에게. 즉 취업을 시켜준다든지 선출직에 추천하여 공천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어느 당에
국회의원 나가려고 하는데 공천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신금이 있으면 그 신금이 병화를 끌어와서 도움을 준다 그 뜻입니다. 왜? 선출직은 한 표 한 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한 표를 얻어서 자기가 직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비견겁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거입니다. 나한테 표를 주는 사람은 비견겁제입니다. 주위에 아는 사람이고 그걸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금일간이 사주에 이노설 화국을 지은다면 불덩어리가 돼서 불 위에 서 있는 현상이라 실패수가 많은데 반드시 이럴 때는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직업으로 진출하면 성공합니다. 즉 해외에 나가면 더욱 좋다는 뜻이 되고 고향에서는 이노설 국을 지었기 때문에 하는 일이 좀 어렵다 그 뜻입니다. 지출만 많고 경금일간이 화가 너무 많으면 금전 실패가 많은 것은 경금일간은 모기 재산인데 화가 나면 그 나무가 다 타버리고 재만 낳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경금일간의 사주에 목화가 반드시 있어야 수화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화가 있고 수가 없으면 한 곳에 가만히 머물지 못하는 성격으로 역마살이 있는 직업의 적성이 어울립니다. 경금일간이 밑에 수가 없고 화가 있으면 불이 있으니까 불안하고 몸이 후끈후끈하다 그 뜻입니다. 수가 없으면 즉 과일이 성장하는 데서 습도가 없다는 의미가 되고 화기에 속 터지는 심정으로 자주 옮겨 다녀야 직성이 풀린다는 의미도 됩니다. 경금일간이 토와 화가 강하면 인성과 관성이 왕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는 토의 종교, 교육에 관한 일과 화에 관한 의학, 정신적인 일, 상담, 정신의학, 해외 관련 등 일의 적성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경금일간이 만약에 사주에 갑이 없는데 갑대운이 오면 칼에 칼자루가 있어서 인연법으로 오게 되는데 이때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재물이 밀려온다는 뜻도 됩니다. 대박나는 운세가 된다는 뜻을 이때 얘기하는 겁니다. 편재라고도 하는데 원인은 칼에 칼자루가 왔으니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다소 사주가 신강하고 비견겁제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때 유통업은 목이니까 가구업, 의류, 학원업 등에도 성공하는데 사주의 비견겁제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탈취하게 되니까 명의를 부인명으로 하고 사업을 하면 성공하게 됩니다. 다음은 경금일간의 직업적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다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운을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성공하는데 3분 명상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감상하시고 반드시 대박나시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내가 생각을 끌어당김의 생각을 하고 생각과 감정 에너지로 끌어당겨서 행동으로 실천해서 3년이 지나면 그게 효과가 생깁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반복한다는 의미로 감상하시면은 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공의 방향은 사주의 월주에서 찾아보는데 사주의 월주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강하게 추구하려는 본능적 기질입니다. 칠판에 보면 월간은 나침반 욕망이고 월지는 인생의 방향, 본능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합니다. 신강사주는 월주에 재성과 관성이 있다면 언젠가는 대운에서 재성운과 관성운이 만날 때는 무조건 성공합니다. 신약사주는 언젠가는 사주가 약한 사주는 대운에서 일간을 도와주는 인성과 비겁운을 만날 때 크게 성공합니다. 예를 들어 경금일주가 신약하면 사주가 약하면 토운이나 금운이 오면은 성공한다 그 뜻입니다. 사주 팔자 월주에 4가지 흉신이 있어도 대운에서 기운이 오면 그거에 성공하는데 그 성공 원인은 환경이 바뀌고 만나는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방향과 생활 습관도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됩니다. 사주에 4가지 흉신이라는 것은 만나는 인연이 좀 안 좋은 인연이 있다 그것입니다. 어떤 거 양인살, 겁재 같은 거, 편관, 상관 뭐 이런 것이 있으면은 이제 그 주변에 인연이 좀 덜 좋은 인연이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이 직장이나 사업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꼬이고 자기를 힘들게 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운이 바뀌면 그런 인연이 바뀌어서 내가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가 된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그 주위 사람이 나쁜 것은 아니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기준점하고 좀 다르다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흉신이라는 건 내가 추구하는 인생 길에 서로 목적이 다른 사람을 흉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대운도 세운도 행운도 다 헛꿈만 꾸는 허송세월로 연장될 뿐일 것입니다. 인생의 말년은 살아온 결과가 되어 누구든지 말년이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인생은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영원한 법은 없습니다. 누구나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생활 패턴을 바꾸고 3년만 지나가면, 1000일이 지나면 자신이 어느새 과거보다는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느끼게 됩니다. 절에서 하는 말이 1000일 기도하면 팔자가 고친다, 뭐 운이 좋아진다 하는 거는 자기 생활 패턴이 바뀌고 생각과 고정관념이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성공하고 백만장자가 돼서 뭐 증권에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도 주변 인연을 잘못 만나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모든 재산이 눈녹도 실패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보다 항상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을 만나느냐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고 실패가 있는데, 그 인연법은 사주 보면 대운에서 나옵니다. 대운은 사회적으로 인간관계에서 10년 기간 동안 만나는 인연과 환경입니다. 이때 만나는 인연의 유통기간은 10년으로 봅니다. 음식에만 유통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관계도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그 인연이 계속되면 10년 연장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자신의 곁을 떠난 사람은 유통기간이 이미 다 끝난 것으로 집착하지 않는 것이 성공의 법칙입니다. 집착하면 정신만 어지럽습니다. 유통기간이 지난 인연의 과거에 집착하면 운세가 나쁘게 진행되는 원인은 유통기간 지난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수시로 맛있다고 섭취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나간 과거의 경험은 좋든 나쁘든 익숙하기 때문에 바뀌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과 질병 그리고 외로움의 고통이 밀려와 세상의 원망이 차고 넘칠 때 자신의 환경에 어떤 이름을 고쳐 부를 것인가에 따라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현실이 고통스럽고 불행에 시달릴 때 나는 항상 행운이 따른다는 새로운 이름으로 고쳐 부르는 것이 스스로 행운을 불러오는 끌어옴의 법칙입니다. 어떤 일의 실패는 아직 끝나지 않는 스스로의 과정입니다. 즉 실패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즉 넘어졌을 때 일어나면 그만입니다. 가장 운이 나쁜 자리에서 서 있을 때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대로 살지 않으며 사는 대로 그저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면 상대방도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다고 합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상대방에게 말하면 상대방도 나한테 긍정적으로 좋은 기운이 나한테 온다는 의미도 됩니다. 내 인생에 큰 산이 밀려온다고 해도 물리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성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자신이 내면의 파동 에너지는 생각과 감정 에너지가 바뀐다면 성공의 시대가 됩니다. 뭐가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면 긍정적으로 된다, 그 뜻입니다. 불확실성에 도전하고 지단한 노력을 하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완전성만을 추구하고 하루하루 할 일을 미루고 게으르다면 세월만 가고 몸만 늙어갈 뿐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힘들고 지옥 같은 일이고 서툰 일이라 할지라도 일단 시작하고 도전하는 자만이 인생에 성공할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과 에너지를 자신과의 대화 속에서 현명한 판단으로 전환하면 현재의 어려운 경험은 미래의 영광에 대한 큰 보상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은 지나간 과거의 경험에서 감정 에너지가 주로 발생하는데 부정적인 감정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고 긍정적인 언어와 행동만이 스스로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찬 성공의 깃발을 세우고 전진한다면 분명 3년 안에 자신이 크게 성공하게 되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잘 살아도 내 인생, 못 살아도 소중한 내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소중하기에 크게 성공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팔자시대였습니다. 이 영상에 마음에 드셨다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대운이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뀌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꼭 성공하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